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가스 업소프션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때는 이제 솔리드와의 인터페이스 말고 이쪽 이제 가스의 디퓨전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쪽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쪽 디퓨전은 신경을 쓰지 말고 이쪽에 이제 솔리드가 석출돼서 나오는 과정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그 쉘 매스 밸런스를 세워서 구해보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게, 이 벨로시티를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좌표로 설정할 때 훨씬 더 편하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여기는 이제 관심이 없을 거거든. 사실 이게 다일루트하게 녹아서 이렇게까지는 잘 안 간다는 가정을 해서 이 부분만 볼 텐데, 이 부분만 볼 건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시작하는 좌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좌표로 바꾸려면, 그 이전에 구했던 벨로시티 프로파일은 여기서 시작하는 좌표에서 시작을 한 거고, 즉 x에서 시작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y를 도입을 해서, y는 뭐냐면 델타 마이너스 x, 그죠? y는 델타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이 좌표를 y라고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렉하는 게 y가 되는 거죠. 그럼 델타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결론적으로 벨로시티가 이번에는 컨스턴트가 아니라 어떤 상수에 비례하는 1차 함수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A가 석출돼서 나오는 과정에 B의 리퀴드 필름으로 떨어지고,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우리가 잘 알듯이 파라볼릭한 함수로 디파인이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스가 다일루트하게 석출이 된 이후에, 아니죠, 솔리드가 컨센트레이션이 이 리퀴드 필름 B의 시그니피컨트한 뎁스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 정도로 주어진다고 할 때, 이 어프록시메이션이 뭐냐면, 결국 여기까지는 사실 어프록시메이션이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까지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즉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우리가 델타가 아주 작다는 가정하에 이걸 없애버린 거거든.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2차 함수인데, 저게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2차 함수죠. 어페런틀리하게 파라볼릭한 함수인데, 우리가 이거를 1차 함수처럼 가정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벨로시티가 어떻게 되건.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관심 있는 페네트레이션 뎁스 하에서는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2차 함수건 1차 함수건 굉장히 유사한 값을 가집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리를 해보면, 이 A의 농도는 0이 돼요. 이 지점에서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까지는 갈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y 이꼴 무한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고요. y 이꼴 델타나 y 이꼴 무한대나 결국은 같은 거거든.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의 농도는 CA0로 주어질 거고요. 얘는 이제 솔리드 A의 리퀴드 B에 대한 용해도가 되겠죠. 솔루빌리티. 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했던 문제들처럼
쉘 매스 밸런스를 세워가지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정리를 해보면, 자, 시스템은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코디네이시 대신에 이제 x 대신에 y를 써야 될 거고요. with는 무시하고 밑으로 가는 게 이제 z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with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 때 with를 또 x로 놓거나 뭐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좀 다른 문자로 놔야 될 거예요. 지금 x랑 y는 같은 엑시스에 있는 거거든. 이번 문제에 한해서는, 그지? 그러니까 x랑 y는 델타의 차이를 두고 서로 반대로 향하는 코디네이트를 말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with를 그냥 굳이 표시를 하려면 뭐 다른 문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디파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뭐 L이라고 놓던지 뭐 그러면 돼요. 꼭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이 x, y, z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지?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쉘 매스 밸런스를 똑같이 세우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게 y예요. 우린 솔리드가 이쪽에 있고, 아니죠. 그러니까 솔리드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쪽이 노슬립이니까. 그러니까 솔리드를 여기 두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려야 되겠죠.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던, 그럼 이제 그 솔리드가 이쪽에 위치하고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렇게 주어지면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은 이쪽에,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솔리드가 있다면 이쪽으로 가는 게 y, 이쪽으로 가는 게 z가 될 거거든요. 그 두 방향으로의 우리가 디퍼런셜을 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코디네이트는 카티시안이야. 그러면 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돼야 돼요. y 방향으로도 우리가 임프레시멀한 게 관심이 있고, z 방향도 마찬가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건 이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한쪽만 긴 막대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인앤아웃을 y, y 플러스 델타 y, z, z 플러스 델타 y로 이 토탈 몰 플럭스를 NaY로 해서, 그리고 NaZ는 그대로 해서 똑같이 세우면 되겠죠. 그리고 제너레이션은 똑같이 없겠죠. 우리가 그 리퀴드에서의 케미컬 리액션은 고려를 하지 않는. 그럼 여기 결국은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게 y로 바뀌겠죠. x가 y로 바뀌고, 그다음 뭐 위스 같은 건 똑같이 주어질 테니까요. 이게 델타 x가 아니라 델타 y로 바뀌겠죠. 그래서 델타 y랑 델타 z를 0으로 놓으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na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naz 이 꼴치로가 얻어질 거고, 똑같이 y 방향으로는 컨덕션이 도미넌트 할 테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xa가 될 테고, 똑같이 z 방향으로는 컨벡션이 도미넌트한 경우가 될 거고, 이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NaZ, NBZ. 그래서 요걸 해서 이제 여기 대입을 해보면 요까지 올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VZ를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까지는 똑같이 올 거거든. 이게 라운드 Y로만 바뀔 거고. 근데 얘가 사실은 지난 문제에서는 컨스턴트였는데 얘가 Y의 디펜던시를 가진다는 거죠. 지난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쪽 부분만 관심이 있어서 이걸 아예 없애버렸거든. 그래서 컨스턴트로 이게 주어졌는데 벨로시티가,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 라운드 y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CA가 나오고, 여기에 VZ 맥스랑 델타랑 컨스턴트가 포함된, 그 다음 이제 y가 하나 추가된다는 거죠. 리니어 펑션으로. 그죠? 그 말인 거죠, 지금. 컨스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번 문제에서는 벨로시티가 컨스턴트하다고 가정을 했던 거고, 플러그 플로우를. 지금 이 문제에서는 VZ를 AY로 놨는데, 여러분들 A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컨스턴트인데, 어떤 컨스턴트였냐면 2VZ max의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똑같이 해보면 자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게 VZMax가 아니라 AY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얘를 우리가 풀어야죠. 이 미분 방정식을. 바운더리 컨디션은 그대로 따라오고. 자, 컨비네이션 오브 베어리어블을 써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그리고 나서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을 구하면 우리가 로컬 맥스 플럭스나 토탈 몰라 플럭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컨센트레이션이 주어지면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마 펑션을 의 컨셉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저 폼이 자, 요런 꼴로 주어지는데 요거를 이 메소드 컨비네이션 오브 베어리어블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곧 시험이니까 자 우리가 메소드 오브 컨비네이션 오브 베어리어블 프로세스를 시작을 하려면 우선 이 이퀘이션을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일단 디멘전을 없애야 돼요. 디멘전을 없애가지고 그 다음 이제 이 Z랑 Y를 하나로 묶어야 되거든. 그게 메소드 오브 컨비네이션 오브 베어리어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자이라는 거를 동원을 해서 Z랑 X를 묶어버린 거거든. 근데 그 X와 Z의 디멘전을 묶을 수 있는 키가 되는 게 이 디퓨지비티였는데 요걸 우선 이 A와 디퓨지비티의 디멘전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컨스턴트들의 캐릭터리스틱 밸류들을 다 대입을 해서 잘 정리를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자, 이런 걸로 주어지거든. 이퀘이션이. 근데 뭐 여기서 또 우리가 뭐 똑같이 이걸 푸사이로 놓는다면은 푸사이가 EXP에 어떤 꼴로 주어져야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겠어요? 일단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회로 그러니까 특수회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죠. 일반회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수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이퀘이션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돼. 이 이퀘이션을 만족할 수 있는 함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우선은 이게 폴리노미얼 펑션은 절대로 이 이퀘이션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지? 뭐가 됐건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게 더해서 0이 되는 거를 만들 수가 없거든. 어떤 조합을 해도. 그러니까 특수 함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익스포넨셜이라는 결론이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결론이. 그러면 이게 결국은 푸사이 다시가 이 꼴인데 한 번 미분한 거랑 그냥 푸사이가 3 이게 한 번 미분한 거랑 그냥 곱한 게 3 에타의 스퀘어를 곱한 걸로 더해서 제로가 된다.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뭔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거든. 뭐가 오면 이 식이 성립이 될까? 마이너스에 에타의 3승이 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일단 넣으면 성립은 되거든. 그지? 물론 이제 여기 어떤 그 컨스턴트가 붙겠지. 이런 식으로. 적분 상수는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고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푸사이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에타의 세제곱꼴로 주어진다는 말은 그런가? 아직 적분을 안 했으니까 적분상수 하나만 필요하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F에 적분상수가 하나 더 붙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F가 무슨 말이냐면 F는 요거거든. 그지? 그럼 얘는 어떤 꼴로 주어지냐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 상수가 있겠고. 그죠? 정적분을 해버리면 상수가 필요 없겠지. 이게 지난번에는 어떤 펑션이었지? 지난번에 펑션이 헷갈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파이를 구했거든. 파이가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거든. 그지? 지난번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서는 저렇게 나왔는데 요 문제에서는 요렇게 나왔단 말이지. 뭐가 다르냐면 여기 3승이고 여기 2승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2승꼴로 주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이 됐었냐면은 에러 펑션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이런 함수는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이게 감마 펑션의 데피니션이죠. 감마 펑션 들어본 적 있나?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어펜딕스 C.4 거기 감마 펑션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걸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내가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공업수학 다 들었죠? 공업수학이 몇 학기 수업이에요? 1, 2 이렇게 하나? 감마 펑션을 다루었죠. 그래. 그럼 어디서 혹시 들어봤나? 공업수학이 아니면? 미적분 할 때? 배우진 않고 넘어갔나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들이 그러니까 비단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듣고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하기를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을 들었으면 거기서 가마 펑션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배운 것도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접해본 거랑 아닌 거랑은 또 다르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게 알고 싶으면 우리가 어떤 교재에서 어떤 부분에 그걸 다뤘는지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나중에 더 딥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 의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배웠어야 되는 걸 못 배웠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본 것과 아닌 거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너무 저기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감마 펑션이라는 게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주어져요. 자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어펜딕스를 보면 이게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세 개의 이제 디퍼런트 익스프레션이 있는데, 이거 적을 필요 없어. 그 어펜딕스에 다 있잖아. 그거 지금 똑같이 적고 있는 거거든. 자, 감마 펑션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개, 불 좀 켜줄래? 미안하다. 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으로 인터컨버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증명이 돼야 돼요. 사실 이렇게 넘어가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게 오리지널 데피니션을 우선 1이라고 명명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원래 목적을 잊으면 안 되는 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익스포넨셜 함수에 3승으로 뭔가 들어가 있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2승으로 들어가 있는 건 에러 펑션으로 표현이 됐는데 3승으로 들어가 있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원래 목적하고 제일 가까운 표현은 이 세 개 중에 뭘까? 제일 마지막 거에서 n 자리에 3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지. 왜 3분의 4냐니? 여기 3분의 1을 넣었으니까. 그지?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가 원하던 거죠. 요걸 구하는 게. 그죠? 그래서 요걸 2라고 합시다. 근데 물론 이게 끝이거든. 이거의 값이 이미 테이블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어펜딕스를 보면 그 얼마로 돼 있어요? 0.8997. 자, 감마의 3분의 4가 0.89297로 주어졌다. 그냥 어펜딕스만 보고 여러분들이 써도 되는데 조금 그러면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밖에 풀 수가 없는 거고 또 이걸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저기 사실은 감마 펑션을 이 세 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 단원에서는 이 두 번째 정의는 안 쓸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차치하고 1번하고 이 밑에 녀석만 좀 자유자재로 우리가 컨버전이 되면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문제를 잘 활용할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감마의 3분의 4는 여기에 대입하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를 1번식에 의하면 얘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게 과연 같은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쉽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마 펑션이라는 걸 이렇게 디파인했다고 하니까 데피니션을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증명을 안 했어. 그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3분의 4를 넣어가지고 이걸 쓰자니 뭔가 찝찝하잖아. 근데 그 찝찝함을 덜 수 있는 게 요거랑 요게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이거는 1에서부터 온 거야. 원래 데피니션에서.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온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마 펑션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범위에 나오는 거죠. 이게 부분 적분이죠. 자, 이렇게 주어지네. 자, 그리고 감마 펑션이라는 건 오리지널 데피니션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U로 놓고 얘를 dv로 놓으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맞나요? 형준이가 잘 알겠지.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이게 0이에요. 왜? 자, 로피탈스 룰을 쓰면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0으로 되고 0은 뭐 0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게 뭐냐면은 요거죠. 자, 오리지널 데피니션을 그대로 따라가면 맞습니까? 자, 사실 이 증명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걸 계속해가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바뀌어요. 만약에 n이 인티저라면 뭐 이 증명하고는 상관없는 논리긴 한데 이걸 계속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n이 정수면 그 다음 이제
자, 이제 세 번째 이퀘이션 3. 자, 요거를 3이라고 합시다. 이 자리에다가 n 이꼴 3분의 4를 넣자고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뭐였냐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가마 펑션 n을 익스텐전 한 거거든. 그러잖아.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 그지? n에다가 3분의 4를 넣은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3분의 4를 넣은 거는 요거고, 이 식에 의해서 3분의 1 여기 넣은 거 그대로 따라오면 이런 식이 되죠. 자, 여기서 x 세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양변을 미분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조금 이제 지수승으로 장난을 치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바뀌고, 얘를 이제 2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은 너무 돌아왔는데 얘랑 얘가 같다는 걸 보이고 있는 거거든.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자고요. 그러니까 얘는 족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얘는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온 거고, 얘는 원래 오리지널 데피니션으로부터 온 거거든. 이걸 2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지. 그죠? 자, 그리고 1번 데피니션에 의하면 얘가 뭐예요? 얘가 요거죠. 그죠? 근데 이게 요 관계식에 의하면, 즉 이 감마의 3분의 4라는 거는 3분의 1 곱하기 감마의 3분의 1이 된다는 공식을 우리가 이미 유도를 했죠. 그럼 이거는 다시 감마의 3분의 4로 결국은 귀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2번으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건 이제 1번으로부터 얻어진 결론으로 다시 도달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이 두 개식이
같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시 요렇게 고쳐 쓸 수가 있거든. 1번 정의에 의하면. 그럼 우리가 먼 길을 돌아왔지만 얘랑 얘는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일반적인 증명은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뭘 한 거냐면 감마의 3분의 4가 요 정의나 요 정의나 같은 걸 나타낸다는 걸 보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어펜딕스 값을 사실 마음 놓고 써도 되는 건데 굳이 이런 증명이 없어도 그냥 보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감마 펑션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비단 그냥 표만 보고 감마 펑션 값을 구하는 거 이상의 지식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런 의도였다는 거를 알면 되겠고. 자, 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감마 펑션은 그러니까 얘랑 그러니까 n의 3분의 4를 넣고 여기는 n의 3분의 1을 넣으면 이 두 개씩이 같아지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같다는 거를 이미 받아들이고 시작할 거냐? 아니면 그게 왜 같지? 그걸 증명해보고 시작할 거냐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같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 증명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건 뭐냐면 이 오리지널 데피니션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정의했을 때도 적어도 감마가 3분의 4일 때는 두 개가 같다는 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인 거거든. 저걸 왜 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 있는 어펜딕스에 있는 자, 요 정의를 이제부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의 3분의 1을 넣어서 감마의 3분의 4를 만들면 요런 꼴로 주어지고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형태거든. 그러면 요 값이 뭐냐면 0.89297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어펜딕스 C.4-10 이퀘이션에 주어져 있어요. 확인해 볼까요? 한번. 그렇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폼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증명하면서 유도했던 하나 더 저기 밸류 오브란 공식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앞으로 연습 문제나 아니면 혹시라도 시험 문제 풀 때 또 사용이 될 게 있어. 거기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정의 말고 요것도 우리가 증명하면서 우리가 나왔던 귀중한 증명이죠. 요거. 그지? 우리 이거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르츠로 증명했잖아. 그지? 요것도 하나를 밑에 거의 적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마의 3분의 4를 알고 있으면 감마의 3분의 1도 알 수가 있지. 계속 그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18.6-8식을 한번 볼까요? 그게 이제 최종 그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의 형태거든. 인섭인 책이 없어? 있는데 안 가져온 거야?
거기 이제 밑에 보면 그 분모는 감마의 3분의 4로 떨어지고요. 그대로. 그다음 이제 분자는 아직 그 저기 에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 이제 로컬 매스 플럭스, 그다음 이제 토탈 몰라 플럭스 같은 것들은 정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가스 업섭션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일하게 필요할 거는 감마 펑션에 다양한 값들이 들어갈 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우리가 18장에서 같이 해야 될 것들은 다 끝났거든. 자, 18.7 Diffusion and Chemical Reaction Inside a Porous Catalyst가 있어요. 자, 이 문제랑 그 다음 장 Diffusion in a Three Component Gas System 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쭉 해온 게 그 쉘 매스 밸런스 세워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같이 돌아봤거든. 근데 내가 판단했을 때 이 두 챕터마저 우리가 같이 할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BSL에서 나온 풀이 방식을 잘 따라가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책의 메인 챕터에 있는 거니까 숙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아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잠깐 문제 설명을 같이 보면 이 포러스한 캐탈리스트, 그러니까 느낌은 포러스한 캐탈리스트라고 하니까 PBR 리액터의 반응이 생각나는데 사실은 이걸 우리가 CSTR로 단순화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 캐탈리스트 안에 물론 이 리액터 안에는 비즈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비즈 하나를 파고 들어가 보면 이걸 확대를 해보면 얘가 포러스하게 있어서 자 캐탈리스트를 왜 포러스하게 만들까요? 제일 단순한 이유가 뭘까? 그 표면적을 늘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똑같이 이제 플래티늄 같은 걸 써도 이런 1g 덩어리를 만드는 것보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A가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가서 B로 바뀌어서 B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diffusing in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B는 나오기만 합니다.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되냐면은 이게 캐탈리스트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 사실 여기 막 구멍이 막 이렇게 뚫려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가스 A가 들어가고 반응을 해서 B로 다시 나오고 그런 반응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실 그 헤테로지니어스한 리액션을 가정을 하면 물론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단순화를 할 거냐면 이 포러스가 물론 굉장히 규칙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나노스코픽하게 뚫려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단위 면적당 아니 단위 부피당 어쨌든 쉘을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자 시스템이 슈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슈페리컬한 쉘을 잡을 때 이 단위 면적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러스한 이 구멍의 토탈 면적이 반응이 일어나는 에어리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여기를 이렇게 자르나 여기를 이렇게 자르나 똑같다는 거죠. 약간의 디비에이션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특수하게 가운데를 더 많이 뚫고 이쪽에는 더 작게 뚫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여기서의 단위 볼륨당 구멍의 면적이나 여기서의 단위 볼륨당 구멍의 면적이나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쉘을 잡을 때 여기서 이렇게 쉘을 잡았는데
여기서 쉘을 잡을 때 단위 면적, 단위 볼륨당, 그러니까 이 쉘에 그 씬 쉘의 볼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볼륨당 서피스 에리어가 뭐 한 1 스퀘어 센티미터였다. 근데 뭐 조금 빗나가서 쉘을 잡았더니 0.999 스퀘어 센티미터였다.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이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가정을 하면 상황이 좀 더 심플하게 바뀌는 게, 자, 이게 CSTR 타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한. 무슨 말이냐면 이게 표면에서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피스 헤테로지니어스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쉘 매스 밸런스에는 안 나타나고 바운더리 컨디션에만 주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근데 이게 쉘의 단위 부피당 그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는 액티브한 면적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쉘을 잡건 사실 반응이 일어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어떤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거냐면, 우리가 왜 여러분 이 비커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 했었죠. 비커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가 어떤 걸 배웠냐면, 우리가 인앤아웃 말고 제너레이션이 처음으로 등장한 때였거든. 제너레이션이 등장한다는 말은 CSTR 타입이라는 얘기죠. 호모지니어스하게 쉘 안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이 안에는 포로스한 면적에서만 반응이 일어나지만 단위 부피당 일어나는 면적이 같다면 그냥 유니폼하게 그 볼륨 안에서 균일하게 반응이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가정을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이 비커 문제의 슈페리컬 버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걸 잘 복습을 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읽어보고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단위 볼륨당 액티브한 반응이 일어나는 면적 자체를 이제 A라는 상수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포기한 것 같은 표정으로 넋을 놓고 앉아 있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따라오려고 해야지. 자, 18.7-1식을 보면 우선 저기 슈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쉘 매스 밸런스를 세우면 거기까지는 올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그 RA라고 주어져 있는 그 안에서 리액션이 일어나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그 쭉 내려오다 보면 그 RA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그 18.7-6, 18.7-5랑 6을 보면 그 RA가 우변에 반응 상수랑 농도랑 어떤 상수 A로 바뀌어 버렸지. 그게 이제 그냥 호모지니어스한 단위 볼륨당 일어나는 그 반응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로 도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하지만 그냥 원형의 비커에서 균일한 페이지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시스템으로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 컴포넌트 시스템. 자, 내가 왜 안 하냐면,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전혀 가치가 없는 게, 우리 이 비커 시스템 문제 했죠. 이걸 코디네임만 바꾼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소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책을 한번 봐요. 왜 우리가 스킵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3 컴포넌트 시스템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얘도 우리가 사실 같이 할 이유는 없어요. 왜?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매스 트랜스퍼 문제, 그 디퓨전 이너 스태그넌트 가스 필름 문제 기억하죠? 그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 문제와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베포레이팅 가스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리퀴드를 채워놓고 얘가 이렇게 디퓨전 돼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 위에는 플로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이 가스는 갇혀져 있고 스태그넌트 가스로, 이때 우리가 A의 그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을
뭐 이런 식으로 그렸었죠. B랑. 기억납니까? 한번 다시 보죠. 18.2 책을. 자,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물이고 여기가 뭐 헬륨이었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어져 있을 거야 아마.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에어예요, 에어. 에어는 어떤 물질이냐면 N2와 O2의 믹스처거든. 이때 이제 물의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될 것이며 산소의 컨센트레이션, 질소의 컨센트레이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될 건가를 각각 따로 구하자는 거거든. 기본적인 컨셉은 여기서 그대로 따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조금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봅시다. 자, 시스템이 18.2랑 거의 아이덴티컬하다. 단 바이너리 믹스, 그러니까 바이너리 페이지가 3 컴포넌트로 바뀌었다는 것 빼고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걸 쓰려면 반드시 픽스 로우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픽스 로우가 바이너리 시스템에서만 적용된다고 배웠거든. 3 컴포넌트에서 우리가 왜 픽스 로우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책에선 정의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를 따져보면, 질소와 산소는 서로 굉장히 다른 기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들은 몰레큘러 웨이트 와이즈로도 굉장히 유사하고, 뭐 인터몰레큘러 폴스 와이즈로도 굉장히 유사하고, 사실 약간의 오차만 감안하면 서로 같은 가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가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 이건 좀 많이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DAB, DAC, 그러니까 여기서 A를 H2O, B를 뭐 질소, 뭐 C를 산소라고 할 때 DAB랑 DAC만 우리가 고려를 할 거거든. 우리 관심사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BC를 고려하진 않을 거고 우선은. 왜냐하면 얘들은 스태그넌트 하니까. 근데 DAB와 DAC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픽스로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책을 보면, 자, 568쪽에 보면 18.8-10식이 나오는데 그 위에 보면 디퓨지비티 두 개가 나오죠. 값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됩니까? 굉장히 유사하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물이 질소 사이를 주파하는 거나 산소 사이를 주파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픽스 로우 바이너리 디퓨전을 약간의 오차를 감소하고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썼던 그 공식을 수분과 질소에 대해서 따로 세우고 수분과 산소에 대해서 따로 두 개의 이퀘이션을 세워요. 그 두 개를 그냥 따로 구하면 돼. X2와 X3의 프로파일을 따로 구하면 된다고. 그게 끝. 우리가 같이 할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8장을 끝내고요. 자,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팔로우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19장 하도록 하겠습니다.